대남 썸녀 2026년 3월호. 근데 고정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방송을 못 이거 파일을 못 올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무사히 전쟁이 안 일어났는지 일어났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분석을 좀 해본 게 있어서 그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밀양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는데 대구에 진짜 원래 첫눈 같은데 이렇게 눈이 오는 바람에 무사히 그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짜 하늘이 도왔다 하고라고 할 정도로 아주 딱 맞게 그렇게. 그쪽은 비였겠죠. 밀양에는 비가 내려왔겠죠. 그죠? 이렇게 눈비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 다행이고, 또 그 옆으로 또 대형 산불이 번지지 않을까 꽤 우려했었는데, 공장 같은 것도 막 타고 그러더군요. 카본 공장인가? 다행히 비가 와서. 역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정말 자연의 어떤 놀라움,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헬기 사가지고 물 뿌리고 해도 진짜 이 자연의 어떤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 그 자연이 이렇게 뭐 허리케인 같은 거 오고 뭐 태풍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도 자연 앞에 너무 나약하다는 거. 그죠?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고, 이 자연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우리가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또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밀양분들, 저희 밀성박씨 일가도 그쪽에서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피해 없었으면 하고, 하루빨리 복귀해가지고 집 불탄 것도 되게 많이 있던데, 아무튼 그 뭐 어떻게 잘 돼서 복구해서 다시 근데 그 노인분들만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하루빨리 원상 복구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2026년 밀라노 어 코르티나 맞나?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요번에는 뭐 여러 군데 도시가,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에서만 했었는데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가 이게 조인트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역시 그 JTBC 혼자서 단독 중계하는 바람에 뭐랄까, 영화가 4편이 나올 게 한 편밖에 안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 JTBC는 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파산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잘 모르겠고, 정부는 왜 조율을 안 했는지.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률을 2배로 올려놓고 이런 큰 빅 이벤트를 중계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거는 시청률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의 어떤 예의가 아니죠. 국영방송에서 MBC, SBS도 알고, 국영방송 KBS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빈정상한다는 이유로 이걸 중계를 안 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누가 유튜브에 올렸던데, 그 방송국 경영 그 수익률 MBC가 흑자고 나머지 저 어마어마하게 적자던데. KBS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지금 2배로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시청률 많이 안 내시나 보죠. 많이 안 내니까 전기세 다시 요즘 붙여서 받잖아요, 그죠? 아무튼 KBS 골 때립니다, 그죠? 아무튼 노르웨이가 굉장히 성적이 좋군요. 미국이 그 뒤를 이끌고,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조금 더 선전했으면 네덜란드 자리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죠? 아깝네요, 그죠? 이거는 보니까 금메달 순위, 종합 메달 순위로 봤을 때는 3등인데, 금메달 순위로 봤을 때는 4등인가 보네, 그죠? 이탈리아가 이번에 뭐 개최국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많이 했는데, 잘했는데, 그죠? 쇼트트랙에서도 그 엉덩이 결승선 통과한다고 그러다가 금메달 한 개 또 나가리 됐죠, 그죠? 못 받았죠. 독일이 그 왜 우리 썰매 있죠, 왜 윤성민 선수 하는 거?
그런 썰매류에서는 거의 메달을 70% 독식을 한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저렇게 메달을 독식을 하면 룰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일이 메달을 그렇게 70% 이상 독점하는데도 룰을 안 바꾸네요. 그죠? 음, 쭉 보면 이제 스위스가 다음 개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 스위스가 고산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고산지대에 적응하는 훈련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마스크 끼고 훈련을 한다든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음, 일본도 뭐, 나름, 일본은 뭐, 그, 역대 최고 메달을 갱신했다고, 뭐, 이렇게, 넘어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메달을 많이 땄네요. 그죠? 금메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종합 메달이 24개니까, 그죠? 꽤 괜찮은 성적입니다. 탑10 안에 들었고, 캐나다는 요번에 좀 부실하네요. 그죠? 중국이 말이 많았죠. 중반까지만 해도 금메달 하나도 없었다고. 왜 자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메달이 없냐, 뭐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어 이제 13등을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뭐 새로운 분야에서 메달을 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쇼트트랙과 스노보드 외에는 메달이 거의 전멸이라는 거. 남자 쇼트트랙은 금메달 하나도 없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고. 근데 이 세팅을 이렇게 보면 꼭 중국을 넘지 말라는 그런 세팅 같기도 하고, 그죠? 하도 지금 민주당 정부가 쉐쉐를 하도 많이 해서 혹시 중국을 넘을까봐 남자들이 메달 안 딴 건 아닌지. 남자들이 거의 한 개도 못 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쇼트트랙에서? 그 여러 가지 여태까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민주당은 동계올림픽 선수들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그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메인 스타디움도 뭉개버렸고, 또 스케이트장을 뭐, 그 생선 창고나 쓰라 그러고, 그죠? 뭐 그런 약간 막말을 심지어 자국 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여당이라는 당에서 그렇게 막말을 막 해댔죠. 이 사람들, 그래 놓고 뭐지? 전라도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면 안 되나 그러고 있다 그러던데. 평창이 참 유치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삼성전자에서 많이, 애를 썼죠. 그죠? 세 번이나 PT를 하고 해서 겨우겨우 힘들게 그걸 했는데, 그걸 비하하고, 어, 또 그 KTX 왜 넣냐, 적자가 뻔한데, 그거 잘 나왔죠. 그죠? 싸게 났습니다. 이종원 들여가지고 강원도까지 가는 철길 나왔으면 잘했어요. 싸게 났죠. 그죠? 지금 했으면 공사비 훨씬 많이 들었을 텐데. 잘 났어요. 그죠? 도로도 훨씬 정체가 덜하고. KTX는 분명히 잘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덕분에 레고랜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KTX는 오히려 동계올림픽에 그 돈도 적게 들었고 3조에서 4조 정도 들었는데 잼버리 11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정말 저렴하게 잘 운영도 잘 했고, 지금도 평창 그 푸드, 평창 음식은 지금도 선수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될 정도로, 모든 올림픽의 어떤 교과서가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평창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 잘 치렀죠. 그죠? 우리 선수들도 투혼을 많이 발휘해서 손가락이 골절이 됐는데, 우리 17세 소녀가 정말 저 같으면 그냥 들어 누웠을 것 같은데, 그죠? 손뼈가 뼈가 금이 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서 금메달을 따고 좀 훌륭합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끈기와 노력, 그죠?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그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또 그 뭐 바지 내리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나가게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하게 됐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어서 분위기가 엉망진창일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내고자 우리 국민들의 큰 기쁨을 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큰 기쁨을 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어,
어떤 조수도 피겨는 차준환 선수는 좀 아쉽고 차준환 선수는 아예 메달을 안 주려고 여기 동계올림픽에서 작정을 했나 봐요. 그죠? 아예 작정을 했던 것 같고 넌 메달 안 줘라고 처음부터 그 3단계 레벨 3단계 했을 때부터 너는 메달 안 준다고 작정을 하고 채점을 했던 것 같고 그죠? 차준환 선수도 스위스 올림픽이 마지막일 텐데 어 그래도 빈손으로 선수 생활 마무리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또 노력과 4년 동안 또 부단히 많은 노력과 해서 보다 좋은 성적 국민들한테 실망시켜주지 않는 우리 차준호 선수 응원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남자 비계에서 한번 올림픽 메달 한번 받아보자. 또 나오긴 저는 제가 보기엔 차준호 선수가 아니면 또 피겨에서 메달 나오긴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위스에서 값진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또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다음엔 좋은 성적 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구정 무사히 넘기셨나요? 구정 연휴 기간에 대구에서 집중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 네다섯 건 정도. 동성로 시내 한가운데서 불이 한번 크게 났었고, 서구 쪽에서 한번 났었고, 경산에서 한번 났었고, 대구 인근 고속도로에서 불이 났었고, 경남 기장이라는 데에서 불이 났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밀양에서 났었죠. 사찰 혹은 탄의 噴불, 미사일이나 파편으로 의심이 되고, 탱커나 저공 비행 헬기의 진동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울리는 그런 진동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유튜브 1시간 동안 접속 차단이 됐다고 하더군요. 아마 업로드 방해 및 필터링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파일 삭제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듭니다. 그죠? 이제 코로나 때 겪었던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그때 유튜브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어, 누군가가 그러니까 일본군이 침공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18하고 비슷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통신선을 다 차단해야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무선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화선을 옛날에는 끊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다 할 수가 없죠. 전화를 먹통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유튜브 업로드니까, 혹시 친구들이 탱크 온다 이러면서 찍어서 업로드를 했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그런 영상이 확 올라오니까, 교전하는 영상이 올라오니까 차단을 시킨 게 아닌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라 KT에서 할 수 있죠. KT에서, 왜냐면 우리가 회선이 KT 회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KT 회선을 다른 회사들이 나눠서 쓴다 이 말이에요. 같이 쓴 KT 회선 하나 가지고 나눠서 쓰거든요. 그럼 이런 필터링은 KT에서 할 수 있죠. 구글은 그냥 나오고 KT에서 할 수 있죠. 일단 차단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왜 그 야동 사이트 차단시키듯이 그렇게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너네 왜 그 이상한 사이트 들어갈 때 이상한 사이트나 검색 안 되는 사이트, 그러니까 청소년이 성인 사이트 들어가면 왜 이렇게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뜨잖아요. 뭐 그런 식의 필터링이 아닌가. 그걸로 아마 연습을 한 게 아닌가, 정부에서. 그 기술을 개발했던 것 같아요. 필터링하는. 사이트 필터링하는 기술을 정부에서, 어, 그걸 한 게 아닌가, 그죠? 통신 한번 차단시켜 보겠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모두에게 다 전달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기 가족들한테만 전달될 테니까, 음, 충분히 뭐, 이렇게 속일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뭐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불이 좀 나긴 했는데, 만약에 뭐, 전면전 같은 경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이 난 곳과 화재가 많이 발생한 곳과 부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을 한번 그어봤더니, 충격적인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서울에서도 불이 났죠. 엄마 아파트에서 불이 났죠. 그리고 이게 구정 연휴에만 일어난 거예요. 화재가.
밀양에서 대형 산불 났죠. 저 위에 조금 올라가면 기장면 있죠. 부산 옆에 바로 기장이거든요. 서울에 뭐 아파트 났고 서울 위에 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충청도에 하나 한 군데 또 큰 불이 났었고 F-16이 날아가다가 추락한 기체가 하나 있답니다. 또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부산에서 일직선으로 가니까 이거 지금 이걸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구정 전에 미군 순환 배치라 그러면서 경장갑차하고 그 드론 방해하는 방해 전파 쏘는 장갑차하고 그런 게 들어왔던 거 생각나세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구정 연휴 시작하기 전인가 하루 전인가? 자, 이 루트를 쭉 봤을 때 그 차가 궤도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 같은 거 엮은 탱크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경장갑차였다면 스트라이커 부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탱크였어요. 어, 그러면 여기 이 비율로 봤을 때 있잖아요. 대구에는 K2가 있거든요. 미군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다면, 어, 그런 스트라이커 부대가 올라오니까 이제 K2로 왔겠죠? 근데 K2가 미국에 확인해 봤겠죠. 우리 순환 배치하면 뭐 빼야 되냐, 이제. 뭐 전화를 해봤겠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는 순환 배치 장갑차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확인해 보겠죠. 그죠? K2에서 집차 타고 고속도로 어느 올로 대구 도착하기 전에 가서 확인해 보겠죠. 거기가 어딜까요? 밀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밀양에서 뭔가 교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 밀양에서 쏘면 대구 근처로 포탄이 날라오겠죠. 그죠? 일부 전진하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만약에 어, 집차만 한 대 갔으면 탱크한테 발렸겠죠. 그대로 박살 났겠죠. 그래서 일부 올라왔겠죠. 그죠? 보통 자주포는 사거리가 40에서 50m, 50km니까 거의 바짝 왔겠죠. 고속도로까지 바짝 올라왔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동성로 한중간에 포탄이 맞을 테니. 그죠? 그래가지고 바짝 올라왔는데 교전을 해서 물리친 게 아닌가. 음, 음. 대구 쪽에 화력이 더 세니까요. 그죠? 그래서 밀양 쪽으로 후퇴를 한 게 아닌가. 대구를 못 뚫어서 밀양 쪽으로 후퇴를 하고 서울은 타우루스 미사일을 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지산 같은 데서 사거리 한 3, 400km 되는 어떤 미사일을 날린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 근처로 날아오는 걸 요격을 한 게 아닌가. 어, 서울 근처로 날아온 걸 요격을 했는데 그 파편이 엄마 아파트에 맞은 게 아닌가.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조용한 걸로 봤을 때는 물리친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우리나라 육군은 짱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육군은 최고니까 아마 막아낸 것 같아. 들어왔는데 막아낸 것 같아. 그죠? 근데 동원령은 안 내리고 국방부 장관은 회구에 가 있고 국방부 장관은 올라오자마자 바로 외국으로 튀었고 동원령은 내리지도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네요. 그죠?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다. 음, 뭐 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올 가능 지금 두 번째 올해만 두 번째 그 밀고 들어왔다는데 이제 일본에 병력이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군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 자위대라는 경찰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들어왔다가 막혀가 전멸을 해서 일본이 더 이상 이렇게 침공할 수 있는 병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타이밍 봐서 올해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보기엔 타이밍을 봐서 한두 번 정도 더 오지 않을까? 군사 뭐 이렇게 추스리겠죠. 새로 군함을 만들든지 뭐 어떤 그 시간이 좀 걸리게 뭐 중고를 수리를 하든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원래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 때 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자체 선거라서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때 좀 오지 않겠어요. 그죠? 뭐 연휴가 한 번 긴 연휴가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때 올려나? 추석 때 좀 한 번 더 오지 않겠어요? 그죠? 추석 때 한 번쯤 더 오지 않을까? 음,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엔 더 올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뭐 큰 사고는 밀양이 조금 피해가 크긴 한데 큰 사고는 그래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다행히도 잘 막아낸 것 같아. 만약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잘 막아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혹시 군복 입고 있는 수상한 노동자를 보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맨유 우승 경우의 수. 이거는 2월, 2월, 이게 며칠이지? 2월 달 기준입니다. 2월 10일 기준이에요. 2월 10일 성적. 지금 한 게임 정도 더 치러진 상태예요. 며칠 있으면 이제 두 게임 정도 더 치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 지금 이제 한 게임 정도 더 한 상태이고, 지금 순위는 여전히 4등이고, 승점은 47점? 승점은 아스톤 빌라를 바짝 뒤쫓고 있고, 아스톤 빌라가 승점 50점인가? 아스톤 빌라하고 한 게임 정도 차이 나는데, 아스톤 빌라가 어제 졌어요. 그래서 맨유가 이기면, 3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성적은. 음, 이거는 일단 2월 10일 기준이고, 남은 경기가 13경기 남았을 때 기준입니다. 39점이죠. 승점 3점 다 전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지금 아스날이 좀 독보적인 1등인데, 작년에 리버풀이 83점으로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 아스날이 80점대 언저리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7승 3무 3패를 하면, 어, 하고 맨유가 전승을 한다면, 맨유가 83점으로 우승을 하게 돼요. 근데 며칠 전에 맨유가 한 게임을 비겼죠. 5게임, 그러니까 5연승 할 뻔했는데 4승 1무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변수가 있어요. 3점이 날아갔다고 봐야죠. 상점, 그러니까 81점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맨유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아스날이 또 1무를 했어요. 다행히. 아스날이 1무를 해가지고 아스날이 7승 3무 3패는 할 수 있지 않나요? 13경기에? 그죠? 이건 나는 불가능한 성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챔스도 상위권 올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컵 대회도 상위권에 아스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죠? 그 맨유는 지금 안 가니까 경기 안 뛰니까 다른 경기는 없고 좀 리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맨유가 남은 경기 착실하게 준비해서 전승을 일단 해놓고 본다면 맨유가 81점으로 지금 무승부가 하나 있으니까 81점으로 아스날이 7승 3무 3패를 한다면 81점으로 우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음, 지금은 이제 최고 점수가 81점이었죠. 1무를 했으니까. 뭐 게임이 없으니까 뭐 뛰어야죠. 근데 맨유도 지금 부상 선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아니 그런데도 안 가는데 왜 부상 선수가 다 컵 대회도 다 탈락했는데 왜 부상 선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못 뛰는 애들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저 마르티네즈 이런 애들은 그죠? 정리해야 되지 않나. 데리트는 그때 그러니까요. 데리트 그 머리 터졌을 때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게 후유증이 남는다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뇌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는 뛰고 싶어도 분명히 그게 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뇌에서 그렇게 피가 나오는데 이 쌍놈 새끼가 어떻게 사람이 피가 그렇게 철철 흘리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어 선수를 더 뛰라고 할 수가 있어. 그 심지어 선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아무튼 맨유가 우승하는 경우의 수 항상 뭐 맨유를 응원하고 이상한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긴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빨리 안정을 되찾고 지금 뭐 분위기 좋습니다. 활기차고 순위도 지금 뭐 어쨌든 챔스권에 가 있고
활기차고 뭐 요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또 그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또 캐릭 감독이 뭐 잘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겨야 돼요. 승점 3점을 어떻게든 챙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수비 축구를 하든 뭐런 축구를 하든 간에 어쨌든 승점을 챙겨야 되는, 비기는 것보다는 승점을 챙겨야 되는 그게 우선이고, 어쨌든 지금 남은 경기가 이제 한 열, 11경기 남았나? 12경기 남았나? 11경기 남았나? 근데 이제 한 게임 한 게임 줄어들 때마다 한 게임 한 게임 집중하고, 맨유가 아직 굉장히 오랫동안 우승이 없었는데 한 게임 한 게임 집중해가지고 승리를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천조 돌파 삼성전자. 이거는 금요일이 며칠이죠? 금요일자 기준 27일 기준 27일 기준 21만 6,500원이 됐습니다. 그죠? 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다른 게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 역시 저평가 받고 있었다라는 게 원래 이게 정상이죠. 그죠? 원래 주가가 이렇게 그 전에 올라갔어야 됩니다. 오만전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그게 얼마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오만전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역시 저평가 받고 있던 주식 중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그 천조 시가총액 1281조 6,016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이건 이제 환율에 의한 거겠죠.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직 그래픽 카드는 정시로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그래픽 카드는 아직 판매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래픽 카드가 판매되고 나면 40만 원은 그냥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다. 출시도 안 했는데 기존의 어떤 반도체 HBM과 HBM4와 D램만으로 21만 6천 원이라면 그래픽 카드 나오면 그 두 배로 뛴다고 봐야죠. 그죠? 2천조 이상 2,500조 이상 간다고 봐야죠. 그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 진짜 불과 한 6개월 전까지, 5개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가 떨어져가지고 자사주 매각해서 소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회사가 불과 5개월 만에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기술 지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삼성은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삼성폰에 그 번역 기능 있잖아요. 인터넷 연결 안 되고 번역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왜 홍보를 안 하죠? 어? 지금 미국은 그거 못 만들어가 환장을 하는데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도, 저거 회사가 그걸 기능을 핸드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홍보를 안 해. 희한한 친구들이. 음. 번역된다는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에요. 전 세계 지금 스마트폰 회사들이 모두가 탐내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 삼성의 마케팅 전략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왜 홍보를 안 하죠? 어, 아무튼 삼성전자 천자 돌파한 거 축하드리고, 어, 우리 저 구성원들 참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했을 텐데, 그죠? 조롱도 많이 당하고. 역시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다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쌍용 자동차 얘기 들었습니까? 쌍용이 국내에서 1만 대 팔고 수출을 7만 대를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쌍용 자동차는 정말 정말 뭐랄까, 정말 풍파가 많았지 않습니까?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 쌍용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죠? 회사를 그 어떤 살려보겠다는, 그죠? 그런 일념하에 정말 열심히 일해줘가지고, 쌍용이 그렇게, 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우리 쌍용자동차 직원들도 열심히 어,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맙고, 분명히 그런 대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전 충분히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너스 받겠네요. 그죠? 음, 아무튼 모두들 열심히 해서 보너스 챙기시고, 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또 힘차게, 어, 돌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허위 비방 진역? 선관위 허위 비방 시 최대 10년 징역 논란? 선거 입틀 막법? 며칠 전에 카이스트 가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카이스트 가서 나는 입틀막 안 한다 이랬던 것 같은데. 카이스트는 입틀막 안 하고 국민들을 입틀막 하시겠다. 뭐 그런 겁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은 국민이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 조직이 국민위의 조직은 없습니다. 그죠? 음, 선관위가 지금 몇 년쯤 청나게 시달리고 있긴 하죠. 그죠? 허위 비방시니까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자료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이거 뭐 물론 이 법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준석 씨하고 뭐 이렇게 패널들하고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준석 씨도 말도 근거는 있습니다. 증거가 있냐?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한 증거가 있냐? 그 증거가 없으니까 조사를 해봐야죠. 심증이 있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조사를 해봐야죠. 지금 여기저기서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 무슨 뭐 감동란 씨 그 유튜브를 보면 뭐 이렇게 인쇄를 하는,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뭐 감동란 씨 사이트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어 이것도 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형사기억학금종이 그거 하나만 해도 수사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죠? 원래 이런 조사는 국정원이 엄밀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안 한 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당하기 전에 국정원하고 해킹을 할 수 있냐, 이게 해킹 가능하냐 했을 때 시연에서 시연을 보여줬죠. 싹 다 바꿀 수 있는 해킹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 털렸잖아요. 그거 뭐지? 주민등록 등본 주는 컴퓨터도 3일 동안 털렸었고, 은행도 제가 보기엔 은행도 털린 것 같고, 응? 우리나라 사이트 거의 한 번씩 다 털리지 않았나요? 근데 선관위 서버라고 안 털릴까요? 그죠? 그래서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왜 선관위가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분노를 사고 있나?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에 대해서 그 토론회를 보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어, 선관위가 예산이 21대 총선 당시 7,301억 원을 썼답니다. 저거는 뭐 인쇄 비용하고 또 뭐 기계 뭐 유지 관리 비용하고 그 사람들 서 있는 거 고용하는 비용, 운송비 뭐 이런 거 포함된 거겠죠. 선거를 한 번 하면 7,300억이나 쓴답니다. 음, 음. 근데 이 선관위 예산이 그냥 1년에 7,300억을 주는 건지, 선거 때만 인쇄할 때만 저렇게 주는 건지, 그냥 무조건 1년 예산을 저렇게 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도 1년에 얼마를 쓴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선거 없는데도 저렇게 쓰진 않겠죠. 저거는 선거 있을 때만 저렇게 쓰겠죠. 만약에 선거 없을 때도
매년 7,300억씩 저렇게 쓴다면 이거는 뭐 국정원이죠. 그죠? 예산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그죠?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뉴스에도 뭐, 이야기하면 뭐 입만 아플 정도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그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요. 음, 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냐? 안 해요. 제도 개선을.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의혹을 이야기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은 어떻게 그 표를 전달하냐? 이미 CG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죠. 유튜브를 보면. 지금 이제 선관위가 여러 가지 시범을 한 두 번 정도, 좀 긴 거 두 번 정도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에요. 그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장면은 안 보여주고, 그 개표하는 거는, 그 투표하는 거는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투표하는데 그게 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아무튼 그 뭐지? 투표용지 날인도 그렇고요. 그죠? 투표용지 날인을 왜 선관위에서 도장을 봐서 일괄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그냥 막 찍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예전에 처음 부재자 투표할 때, 그때 막 의혹이 있었었죠. 막 화내고 그랬었죠. 왜 프린터 인쇄된 도장이 나오냐? 어? 프린터 인쇄된 도장이 나오냐? 그래서 막 화를 냈었죠. 그죠? 요번에 이거 보면서 그냥 프린터를 어, 각 동에 맞게 프린터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음, 음.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어차피 똑같은 도장으로 찍을 바에 프린터라면 만약에 뭐 13 선거구 이러면 그 13 선거구로 하는 거죠. 아니면 도장을 13 선거구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어디서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도장을 찍든 프린터를 하든. 그죠? 궁색한 병명만 계속 늘어놓죠. 그 뭐지?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없다고. 와이파이가 없으면 동굴이 꽂으면 되죠. 동굴이 꽂으면 와이파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요즘 기술로, 그거는 뭐 아무리 IT를 몰라도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최첨단 IT 대한민국에서 전자기기 지문인식 신원 확인조차 안 된다? 왜 지문 찍어가지고 자기 뜨고 그 키오스크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키오스크 같이 하면 되잖아요. 손바닥 얹고 카메라 얼굴 딱 대고, 그거 왜 그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가입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가입하는 것처럼 지문 센서기에 손가락 올리고 카메라에 얼굴 딱 보고 그리고 사전 투표하시면 되죠. 어? 그러면 한 사람이 6번, 4번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기술은 제가 보기에 이미 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그 알뜰폰 산다고 지하철 가서 주민등록증을 넣고 그 어르신 코인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기술은 제가 보기엔 다 있어요. 주민등록 사진을 넣고 카메라에 얼굴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되죠.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진과 내 얼굴이 일치를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지문하고. 그죠? 별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기술은 있어요. 근데 뭐 가격이 좀 문제긴 하겠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은 다 있습니다. 조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안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주면 되거든요. 영수증 같이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투표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3명 앉아 있을 거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 돼요. 봉투 주는 사람만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 된다. 3명 앉아 있을 거 한 사람만 앉아 있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사전선거 운동가 도입되고 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승을 거두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대선 빼고는 다 거의 이기고 있죠. 어떻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자유당 때 외에는, 자유당 이전 이후에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물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정책을 장하나, 맨날 중국한테 쎄쎄 나오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고, 예산도 이상하게 쓰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청와대는 정권 32범이고 엉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찍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민주당이 당선되면 집에 집과 관련된 세금을 올릴 거라는 게 자기들이 대놓고 그걸 했거든요. 대놓고 방송했어요. 주택세금 아마 올릴 거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에 관련된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저거 왜 깎냐. 올려라. 세수도 모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그 세수를 올릴 거라는 게 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금을 더 내고 싶나 봐요. 민주당을 또 찍어요 그냥. 지금 "집 팔아라, 집 팔아라." 이래 가지고 저거는 자기들은 안 팔고 엉뚱한 사람만 팔고 있죠. 음? 그죠. 선관위에는 왜 민간인 참여자가 없을까요? 어어. 왜 법관들로만 다 채웠을까요? 그죠?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선관위에는 민간인 참여자를 뽑아서 좀 젊은 친구들로 민간인 참여자들 해서 함께 뭔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부정이나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그 친구들이 또 설명을 해 주면 되니까 "아 그런 거 아니더라. 내가 일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왜 법관들로만 합니까? 민간인 참여자가 없고. 민간인 참여자가 6 개월에서 1 년이나 아니면 선거 때 뭐 TF 뭐 꾸빈다 그러더만. 하여튼 그 선거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같이 해 가지고 선관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형상기억 합금 종이 같이 그런 공색한 병명은 오히려 그 자백을 하는 게 아닌가. 저게 문제는 저 형상기억 합금 종이가요. 사전 투표에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저건 누가 봐도 재단한 종이거든요. 저거는 본투표에서 나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사전 투표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전 투표 용지는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잖아요. 그죠? 롤같이 말려져 있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빳빳한 종이가 저렇게 신공 같은 그런 종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건 어디 가서 뭉티기로 집어넣었다 봐야 되지 않나. 저는 만약에 예산을 저렇게 많이 집해 줬으면 제가 얼마 전에 저번 달에 얘기했던 국정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즉 민주당이 예산 지원 폭파해 주고 타치 안 할 테니까 우리 쪽에 붙어라 뭐 이런 게 아닌가. 그죠? 둘 다 둘 다 국정원과 선관위의 공통점은 예산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네요. 그죠? 요리사의 현실. 요즘 이렇게 냉부회 같은 거 보면 멋있죠, 셰프들 보면. 요리 배우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좀 멋있어요. 그죠? 저도 뭐 지금은 뭐 거의 뭐 제사 음식이나 하고 밥이나 해 먹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또 좀 요리사를 꿈꿨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옆에서 들은 거랑 아니면 제가 듣고 본 거, 이야기 들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음 일단 학교를 가게 되면 실습을 나가야 졸업을 시켜줘요. 어. 그래서 저는 실습을 대구에 있는 인터블고 호텔이라고 옛날 파크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에 실습을 한 달 동안 4 주를 합니다. 4 주. 4주 동안 훈련을 했었 4주 동안 실습을 했었는데 와 전 그 메인 주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4주 동안. 못할 짓이더만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취사병 같아요 그냥. 네 맞아요. 취사병하고 비슷해요. 단체 급식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단체 급식하고 오마자케하고 섞어서 하는 단체 급식을 좀 이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 그게 호텔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실습 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롯데호텔 실습 나간 친구는 어떤 방에 이렇게 데리고 간대요. 방에 데리고 가면 그 방에서 하루 종일 그 광어회 뜨는 거 한대요. 그리고 그리고 아는 형은 그 뭐지 감자가 한금 있는 방에 데려가더래.
호텔에 일비용으로 갔는데 처음에 어 그 감자가 한급 있는 방에 데려가더니 "이거 감자 깎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한 20년 전 일입니다. 2000 년대 초반. 2000 년대 초반쯤,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죠. 그때도 이제 감자 깎는 기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좋은 호텔, 그 파크 호텔에는 있더군요. 감자 깎는 기계 같은 거니 감자 탈피기라고 있었어요. 그런 거는 그쪽에도 설비 있고, 뭐 이렇게 감자 다지는 거, 그런 큰 기계 같은 거, 아무래도 호텔이 돈이 많으니까 설비 같은 게 좋긴 하더군요. 기계적인 설비 같은 게 좀 좋긴 하더군요. 근데 뭐 그렇게 뭐, 근데 요리사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단체 급식에서 하는 거고, 요리사라면 손끝에서 전해지는 어떤 그런 걸로 해야지. 그지? 그 단체 급식은 요리사들이 어찌 보면 무덤이에요. 음, 저건 전혀 스킬이 상승하지 않아요. 어, 그죠? 전혀 스킬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권하진 않아요. 권하진 않는데 단체 급식하는, 근데 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안전된 직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단체 급식도 괜찮아요. 음. 너 어디 다니니? 이랬을 때 뭐 LG 아워만 다닙니다. 이러면 뽀대 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체 급식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단체 급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마 자괴감을 느낄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 단체 급식은 취사병을 굉장히 우대하거든요. 어, 그래서 육군 취사병 한 400명 밥 해봤습니다 이러면 바로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급식으로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군대 취사병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취사병 경력을 쳐주니까요. 식품 가공 공장 뭐 이런 걸 어묵 만든다든지, 뭐 요즘 이제 밀키트 만들고 이런 거, 조리과하고 상관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뭐냐, 나오면 좋죠. 자격증만 있으면, 뭐 일식 자격증이나 뭐 보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조리과 나오는 거하고서 그렇게 상관없는 거고, 나오면 좋겠죠. 근데 나오면 좋겠지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영업을 대부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뭘 하면 자영업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력을 쌓아 나가야죠. 그쵸? 경력을 쌓아 나가서 이제 자영업 쪽으로 작은 가게로 가시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경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그만 횟집이라면 광어 하나, 우럭 하나를, 회를 몇 마리를 떠줘야 내가 얼마가 남는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마리를 줘야 되나. 그러니까 2만 원짜리 회를 떠주면 이걸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양념하고 상추하고 주면 몇 개를 줘야 되나. 한 박스에 앱이 몇 개가 들었으니까 이걸 몇 개를 줘야 되나. 초장을 얼만큼 줘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초장 한 통 따면 몇 개가 나오나. 된장을 따면 몇 개가 나오나.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음. 호텔 요리사는 그냥 뭐 제가 보기엔 단체 급식하고 비슷해요. 어차피 알바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어, 보통 호텔 요리사, 큰 호텔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셰프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셰프를 데리고 오죠. 이해 갑니까? 내가 그 호텔에 오래서 일한다 하더라도 내가 짱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셰프를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런 호텔은 유명한 미쉐린 셰프를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바나 허드렛 일이나 하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아웃백이라든지, 옛날에 뭐 베니건스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뭐 TJ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그런 회사들이 좋다고, 거기서 일해보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름 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분 나가면 얼마를 줘야 되고, 음, 스테이크 양은 얼마나 구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음료 같은 건 어떻게 팔아야 되고, 그런 게 나름 그 사람들 나름의 오랫동안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자영업을 했을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만약에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려 그러면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에서 자기가 책 보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그죠? 그런 내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봐요. 어. 그 유명한 요리 학교는 이제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라는 학교가 있고 미국의 CIA라는 요리 학교가 있고. 음. 근데 프랑스 음식을 배우려면 꼬르동 블루 가야 되겠죠. 그죠? 요즘 또 일본에 가면 그 회 뜨는 뭐 그런 회사 그런 학원도 막 그런 가르쳐 주는 학원도 많이 있고. 어. 그런 걸 많이 이제 배워서 요리를 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되고 실수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어 그런 걸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을 쌓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앞으로 괜찮을 요리 스킬은 좀 바베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바베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왜 훈연하는 바베큐 있죠. 그 왜 이렇게 숯불 이런 그 뭐지? 그 드럼통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바베큐. 그런 걸 할 줄 아는 바베큐 기술 잘하시는 분. 저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조금 앞으로 좀 잘 나가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바베큐 시장이 커질 거라고 봐요. 그전에도 훈연 가공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앞으로는 왠지 바베큐가 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고기가 이제 숯불고기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다 뭔가 색다른 걸 먹어보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BBQ, 바베큐를 만드는 기술, 그 나무 말리고, 훈연 내고, 뭐, 오렌지 사과 주스 뿌리고, 뭐 이런 스킬들, 고기 온도 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텔 취업을 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젠테이션 있죠? 프리젠테이션하고 메뉴 개발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만약에 자기가 발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과장이나 부장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PT 작업을 자기가 하는 거죠. 메뉴는 뭐로 하고 뭐 와인은 뭐로 할 것이며 뭐 그런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행사가 큰 행사가 있으면 요번에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에이펙이 있었지만 세팅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그때 PT를 어떤 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요런 소스와 궁합이 잘 맞다 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본인의 직장 상사가 PT를 할 때 컴퓨터 작업을 할 줄 알면 굉장히 사랑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PT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PT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면 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는 이렇게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힘들고 거의 막노동에 가깝고 무거운 거 들다 허리 나가고 여자들은 버티지도 못하고 그죠? 어, 어. 그리고 한식 요리사가 없어지는 이유는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돼요. 그죠? 한식 요리사 나중에 또 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식 요리사들은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식 요리사는 하려면 갈비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갈비하고 냉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식 요리사는 돈 벌려면 갈비 뜨고 냉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음, 음. 아무튼 나중에 또 뭐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어, 요리사 현재 요리사가 어떤가, 지금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언제 한번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뭐 지금 요리사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뭐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건 아니다. 완전 노가다, 완전 막노동이다.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렇게 정신무장을 하고 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군대도 못 간 전능한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이씨.